7월 13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주요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체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 그리고 8면에 실려있는 핀테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 보험, 증권을 넘어서서 이제 금융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규제 나서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존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런 거대 공룡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혹시나 자신들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주도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에 그냥 따라가만 가면서 거의 흡수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 금융당국에 왜 빅테크만 편애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성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금융당국이 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서 빅테크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7개의 라이선스가 있었는데요. 은행, 금융, 보험 이런 라이선스들 다 통합해서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했습니다. 업계로서는 다양한 업무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최소 자본금이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된다는 점, 그다음에 후불 결제, 이것을 사실 기존 금융업에서 굉장히 좀 막으려고 했던 어떤 부분, 걱정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후불 결제, 신용거래를 허용해줬어요. 대신에 대손 충당금을 충당하라, 적립하라, 해서 기존 카드사들은 부실 대출 같은 경우 한 200% 정도의 어떤 대손 충당금을 이미 적립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단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 쪽에 가이드라인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을 법이나 시행령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규제를 가하는 그런 이 상황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으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잖아요.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이버는 금융업은 하지만 정확하게 금융사는 안 한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금융사를 하려면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1위 기업이고 독점에 대한 어떤 독과점에 대한 견제를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 진출 계획을 접고서 금융업을 어떻게 하든 파고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좀 엿보이는데요. 실제로 우회 전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에셋 대우가 이제 이 협업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미래 에셋 대우를 통해서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통장은 은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을 자신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협업하는 그런 상황으로 CMA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협업 이런 어떤 우회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은행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금융사는 아니다라는 전략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지분 맞교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짚어주셨다시피 전략이 지금 다르잖아요. 카카오의 금융 진출 전략은 어떤가요? 카카오는 정면 돌파죠. 금융사를 차렸죠. 2017년도에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를 출범하고요. 벌써 2년 만에 당기 순이익을 137억 흑자로 냈습니다. 금융업 진출하는 카카오뱅크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라이선스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어요. 증권사 인수화해서 투자업 진출하죠. 또 손해보험사 지금 설립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역시 종합관리 플랫폼을 목표로 해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겠다 이것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곧 열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기존의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기존 금융사보다 훨씬 많은 수천만 명의 고객을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7% 넘게 오르며 30만 원을 터치한 뒤 주가는 4%대 오름세로 끝이 났습니다. 29만 9천 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연일 신고가 행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장중에 36만 8천 원의 신고가를 찍은 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관련 기사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에 실려 있습니다. 500억대 과징금, 주파수 재할당 등 정책 리스크로 지금 5G 투자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실려 있습니다. 이 5G와 관련해서 지금 이동통신 회사들이 투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악재들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날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는 뛰지도 못하고 걷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업계의 지금 걱정입니다. 일단 통신 3사 그 불법 보조금 문제로 단톡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512억 원이 부과됐고요. 올해 말부터 사실 가격 산정이 다시 됩니다. 전체 3G라든지 LTE, 그러니까 4G의 그 75% 이번에 굉장히 대규모예요. 75%를 재계약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수조 원이 또 발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국토부가 전봇대라든지 또 기지국, 중계기를 주택법 시행령 항목에 넣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용료를 정액제로 했는데 지금은 정률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정률제로 바꿨을 때 땅값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땅값 인상분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어떤 항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될지 정액제와 다르게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항목으로 지금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의무화, 즉 보편 요금제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또 재추진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 5G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독려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지금 굉장히 태산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황은 좀 어때요? 중국, 미국 아시다시피 지금 화해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정보를 유출했다 어쩌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얘기예요. 즉 5G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30조를 올해 투자를 해서 5G 기지국만 63만 개를 세우고요. 2026년까지 170조를 투자해서 653만 개의 기지국을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단말기 중 5G망 접속을 70%를 차지하겠다라는 목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1,199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일본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NTT가 5G 기지국 정비로 1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래 먹거리로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좀 걱정이 좀 앞서는 어떤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5G 투자와 관련된 기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시장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